네, 혼자보다 둘이 둘보단 여럿이 함께하면 더 재밌는 신나고 재미난 음악 이야기 송악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오랜만에 또 모여서 녹음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훈이고요. 네, 저는 선탱입니다. 어떻게 지냈냐? 나 올해 몸이 계속 아팠어. 아유, 씨,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이게? 나이 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집안 사람들이 다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막 좀 고생을 했지. 이제 무한의 굴레, 감기 무한 굴레에 빠졌구만. 부모님이 아프시다가 그게 나한테 갔다가 그게 또 이제 내 동생한테 갔다가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무한 패스, 무한 패스의 굴레.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아프면 한 일주일 고생하고 먹고 뭐 그러면 그래도 좀 낫는 편인데. 그치?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는 되게 오래 가더라고. 이게 막 몇 주, 뭐 거의 한 달을 알았으니까는. 코로나 아니야 이거?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는 아니었어. 이거 그냥 몸살이야. 아, 그냥 몸살이야. 그럼 다행인데 이게 또 그냥 올해 좀 독감이나 이게 좀 심하긴 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매번 독감 유행할 때면은 올해 독감이 제일 힘들다. 그 얘기 맨날 나와.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어쨌든 지금은 좀 괜찮니?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고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지. 벌써 한 해에 또 그 12분의 1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12분의 1? 한 달이 갔다는 거지. 한 달 금방 가는 것만큼 이제 올해의 남은 시간도 이런 비슷한 속도로 갈 거야. 이게 옛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시간이 나이 들수록 점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일주일 후딱후딱 가고 가속화가 되고 있어 지금. 한 달이 후딱 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요즘 열심히 이력서 넣으면서 찾고 있는데 이게 또 인력 시장이 또 이제 구인난 구직난이 무한의 굴레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작년에도 힘들다 뭐 죽는 소리 많이 했지만은 올해는 그보다 더 힘들 것이다라는 참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지. 계속 근데 그런 거 예측하는 데서 보면은 좋은 얘기 나오는 일이 없어. 사실 정말 힘든 게 사실이고. 예전이 진짜 제일 호황기였지 사실. 예전에. 그래 뭐 80, 90년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그때까지 가야 그때나 호황기 그것도 얘기하지. 뭐 그게 사실 돌아보니까는 화려했었다. 뭐 어떤 그런 소비가 많은 시절이었다. 였지. 좀 돌아보면은 사실 내막 보면 좀 속빈 강정이던 시절이라 되게 겉은 화려한데 막상 까보면은 이제 다 썩어 있던 그런 시기였기 그래도 때문에. 요즘 같은 때보다 그때 뭐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 이렇게 회고를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그때는 좀 낭만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들도 좀 들어. 또 돌아보니 이제 그 시절은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음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 시절의 락 밴드. 오랜만에 사실 음악 얘기를 좀 하는데, 딱 그 시절의 락 밴드 하면은 떠오르는 팀들이 꽤 많이 있잖아. 그 시절 80년대, 90년대. 그치, 사실 그치. 90년대 뭐 80년대야 뭐 헤비메탈과 락의 전성기였기도 했고 뭐 그때는 그냥 뭐 꼭 락이나 뭐 헤비메탈 그쪽뿐만 아니라 그냥 팝 음악 자체가 굉장한 전성시대였었던 것 같아. 맞아. 당장 뭐 마이클 잭슨, 뭐 마돈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다나. 그리고 뭐 히트니 휴스턴 우리 예전에도 했었지만은. 히트니 휴스턴도 있었지. 80년대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어떤 화려한 락스타들, 팝스타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로 좀 넘어가 보면은 뭐 90년대도 뭐 물론 잘 나가는 어떤 락 밴드들, 메탈 밴드들은 있었지. 뭐 본조비라든지, 뭐 건젠 로지스라든지, 뭐 메탈리카도 고쯤에는 그래도 좀 확실히 그 이른바 끝발 날리던 시기였으니까. 전성기였지 그때는.
지금이야 이제 좀 나이도 있으시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한참 팔팔하게 뛰실 때라.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우리 세대들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뮤지션들은 정말 우리보다 최소 형 누나 세대지. 아니 우리 형 누나 세대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지. 아 그렇게 봐요. 굳이 따지면.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한 세대 이전의 뮤지션들을 동경하고 그 사람들의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치. 아마 가장 임팩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어떤 락스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나는 이 사람인 것 같아. 커트 코베인. 커트 코베인.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죽어가는 락의 불씨를 마지막에 화려하게 불태운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커트가 아무래도. 오늘은 그래서 너바나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너바나. 너바나 일단은 너바나 하면은 절대 빠지지 않는 뭐 너바나가 3인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주목도라든가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커트 코베인이 67년생이래. 맞아. 67년생이고 94년도에 그 이제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을 했거든. 27살의 나이에. 뭐 스스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비관하고 되게 우울감이 많았던 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보면. 실제로 커트 코베인의 유년기가 그렇게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은 아니었고. 근데 어릴 땐 또 되게 밝았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의 이혼이나 또 삼촌 2명이 있었는데 둘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맞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나 때문에 그런가라는 이제 아이들이 약간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죽음이라는 되게 우울한 그런 분위기가 항상 좀 겉에 맴돌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좀 침울하고 항상 다운돼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커트 코베인 삼촌이 죽었을 때 그 삼촌도 자살을 했는데 그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고 하거든. 근데 그 시체를 계속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정서에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어릴 때는 좋은 그건 아닌데. 아니 그냥 이거 성인이 봐도 되게 끔찍한 광경이잖아. 그래도 성인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한 무게감도 어느 정도 알고 좀 그거를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어릴 때는 사실 어릴 때 받아들인 건 굉장히 또 좀 다르거든 또 그거랑. 그렇지. 그래갖고 어릴 때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그 사람의 또 음악관이나 좀 세상 세계관에 좀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또 싶네. 그리고 뭐 사실 학교도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학교도 성실하게 다니고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치. 그렇다 보니까는 그냥 고등학교 때 펑크락에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성하게 된 밴드가 너바나인데 그 밴드가 이제 나는 일단은 너바나를 언제 알았었냐면은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 되게 어릴 때 알았네. 초등학교 전에 너바나 알았다는 그럼 미취학 아동일 때 알았다는 건데. 굉장히 그 접한 시기가 빠른데. 이게 너바나를 접했던 시기가 그게 그 앨범 있잖아. 그 네버마인드 앨범 커버 보면 되게 좀 재밌잖아. 그치. 애기가 수영장에 이렇게 그 저기 낚싯바늘에 뭐 그 돈인가 지폐인가? 지폐 있을 거야. 아마. 그거 이렇게 꽂혀 있는 거 애기가 이렇게 돌잡이 하는 것처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물 속에 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알겠어 그냥 떠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그 앨범 커버가 어렸을 때 되게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는 그거 보면서 좀 약간 이거 신박했거든.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너바나를 처음 접했는데 그래서 그 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좀 그 생각은 있더라. 그 뭐 나중에 뭐 근황 같은 게 나오더라고. 맞아. 그 나중에 소송 걸었다더라고. 뭘 소송을 걸어? 그 자기
그 미취학이 완전히 어릴 때잖아. 애기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이 버젓이 드러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학대를 했다 뭐 좀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애기를 어떻게 물에다 이렇게 빠뜨려 놓냐 이런 좀 불만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 확실히 그럴 수는 있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너바나 일단 커트 코베인이 결성을 했고 사실 커트 코베인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멤버들도 있잖아. 그렇지. 3인조니까. 그럼 이제 원년 멤버인 또 베이스를 치던 크리스 노버셀리 있었고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라인업은 지금 또 푸파이터즈로 있는 그 데이브 그롤이 드럼일 때였는데 사실 그 전에도 있었거든 드러머가. 또 체드 체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필 또 실력을 나중에 태클로 잘려갖고 그 다음에 데이브 그롤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네버마인드가 나오고 사실 세상에 굉장히 그 씬을 바꾼 좀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우리가 나는 너바나는 좀 그 모르잖아. 사실 그 이전의 앨범 사실 잘 모른다고. 너바나 뭐 네버마인드 전에 좀 덜 알려져 있지. 사실 그렇지. 대중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건 아무래도 그 앨범부터였으니까. 나 또한 그랬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바나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돼가지고 첫 앨범을 내고 했는지 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고. 난 그거 몰라. 아 그래? 이게 아닌데? 사실 내가 어제 좀 공부를 했어. 알려주려고 하는 걸?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원래 이제 서브팝이라는 좀 그런 레이블에서 앨범을 냈다고 하더라고. 당시에 예산이 얼마 안 됐대. 한 $600? 그렇겠지. 뭐 인디 뮤지션들한테 그만큼 투자하겠어. 그거 갖고 이제 1집을 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커트가 되게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커트는 좀 나는 유명해지기 싫고 뭐 나는 덜 알려지고 싶고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고 좀 그런 락스타가 되고 싶은 좀 욕망이 있었대. 근데 이제 막상 그 초대박이 나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너무 유명해진 거야 생각보다.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그 이상의 유명세가 돼버린 거지. 사실 그 네버마인드 앨범이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빌보드에서 그럼 또 정점을 찍었잖아. 그럼 당시에 또 되게 내노라는 가수들이 그 탑 10 안에 들어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도 있었고 뭐 또 뭐 머더나도 있었고 또 U2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제치고 1위를 할 정도였으면은 얘네가 누구야? 얘네 누군데 당시에 이 씬을 진짜 뒤엎은 그런 팀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너무 올라가 버린 거지. 근데 이제 자기는 나 이렇게까지 유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원치 않게 그냥 그 어떤 클래스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난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았어 하면서 또 그 유명세를 또 기피하게 된 거지. 거기서 자기의 또 원래 내재돼 있던 그런 우울감이 또 튀어나왔고 좀 그래갖고 좀 모순 덩어리였다고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제 그 원년 멤버였던 크리스 노버셀릭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이렇게 유명해질 몰라서 자기는 이제 술을 마셨는데 커트는 헤로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이게 또 외국 락스타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좀 유명해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 무게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관을 쓰려면은 그 무게감을 버텨라 라는 게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거를 못 버티니까 결국에는 약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약을 손을 대는 게 커트가 그 원인모를 위장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위장병? 그러니까 매일 복통이 시달리는 거야 이 사람이. 속이 아파가지고. 뭐 그러면 뭐 진통제 같은 거를 먹는 그치, 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참으려고 헤로인에 손을 댔다라는 말도 있어.
근데 또 어떤 밴드의 이제 뮤지션도 그 얘기하더라고. 이게 그 헤로인을 하기 위해서 좀 약간 정당화하려고 저런 거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커트의 일기장을 예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었대. 5년을 매일매일 배가 아프다를 항상 적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내 만약에 이런 음악적인 업적이나 이런 거랑 건강이랑 바꿀 수 있으면은 나는 건강을 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해 좀 굉장히 시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럼 건강이 제일입니다. 진짜로 이 체력은 모든 것을 압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보면은 저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도 좀 예민해가지고 위가 그러니까 위 좀 있거든. 복통이 가끔씩 있단 말이야. 그게 진짜 힘들어. 일하다가도 갑자기 막 배 아파서 화장실 가서 개워내거나 나도 이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저걸 근데 5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그랬다는 거는 아마 뭐 몸이 원인은 사실 모르겠지만 그게 뭐 어떤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그치.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어떤 속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질환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 그게 만약 뭐 정말로 진짜 뭐 속에 이상이 있어서였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커트가 어떤 그 우울한 베이스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거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다. 그 어떤 불우한 어린 시절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갖고 커트 같은 경우는 좀 그 또 가정이 좀 불우했잖아. 자기 그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그런 거를 찾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한 그치, 거고. 결혼을 좀 일찍 했지. 코트니 러브랑. 그치. 이제 또 홀이라는 밴드의 어. 그 멤버로 또 유명한. 그래갖고 결혼하고 또 아기 딸을 낳았잖아. 딸이 누구였더라? 프랜시스. 프랜시스. 그 프랜시스 커베인을 낳은 남 되게 보면은 아기 막 태어나서 갓난아기 놀아줄 때 보면 누구보다도 참 딸바 보이는 아빠의 모습이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참 두 개의 생각이 들더라. 하나는 이제 딸바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구나. 그렇지. 일단 자기 자식 예뻐 보이는 거야 뭐. 그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고. 그리고 되게 가정적인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 좀. 그리고 본인은 그런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 그치. 자식한테는 그런 거를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겠지. 그럼 또 오히려 그게 반면교사가 돼서 아마 더 그 딸을 더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 않았나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 코베인의 최후는 참 씁쓸하지. 불행 차이 어떻게 보면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뭐라고 하긴 참 그런데 그치. 가정에 불행을 안겨다 주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단 말이지. 맞아. 이게 참 우리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이제 그 좀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 커트 코베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존 레논의 음악성과 링고스타의 익명성을 갖고 싶었대. 그 누구보다도 유명하진 않지만 그 돈은 많이 갖고 싶었다. 요즘 그런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누구도 날 몰랐으면 하지만 돈은 많았으면 좋겠다고. 커트 코베인은 실제로 정말 원치 않게 정말 단기간에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의 데인저러스를 제쳐버린 앨범을 내버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야. 그러니까 펑크락이 막 그 당시에 뭐 주류 음악도 아니었잖아. 메인스트림에 이렇게 탑에 올라갈 정도의 어떤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장르도 유행하는 장르가 아니었는데. 그치.
비주류였던 사람이 그냥 메인스트림이 그냥 자기한테 와버린 거야. 아, 그 얘기도 예전에 했었어, 맞아. 우리가 메인스트림 된 게 아니라 메인스트림이 우리한테 왔다라고. 주류가 우리에게로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서서히 쌓아가는 그런 빌드업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런 식의 우상향은 거의 없거든. 그치. 이런 식의 우상향은 거의 없단 말이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획사에서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좀 어떤 가수를 뜨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있는데 또 이 밴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이게 됐거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 시나리오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얼터너티브라고 하잖아. 뭐 대안적인 락 음악이다라고 해가지고 얼터너티브 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대중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지쳐 있었던 몰개성적인 어떤 하드락이라든가 헤비메탈 뭐 이런 음악에 지쳤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그것보다 파격적이고 좀 더 직선적인 이런 펑크 음악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대중들의 수요가 여기에 적절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너바나가 그렇게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너바나가 뭐 실력이 없는 밴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가지고 걔네들이 그 유명세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커트 코베인은 사실 아까 처음에 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자기는 좀 락스타를 꿈꿨던 사람이고 존 레논의 음악성을 원했던 사람이잖아. 그치. 그런 만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노력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인정받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떤 단번에 일어났던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나 진짜 몇 달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모두가 다 이제 모두가 다 나를 알아보게 되는 세상이 와버렸잖아. 흔히 말하는 이제 내가 얼마 전까진 앱밥이었는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내 음악이 막 나오고 누가 나 알아봐. 사실 그 괴리감이 좀 있었을 거야. 그게 정말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뭐 크리스 노버셀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런 부담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알코올에 손대고 약에 손대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치. 그래도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부분에 좀 매몰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선택을 해버린 사람이지 않나. 사실 그 대부분의 락스타들이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예민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야. 뭐 예술가들은 다 그런 기질들이 다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커트가 유난히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또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또 본인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하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 파파라치들이 항상 이제 막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자기 사생활 어젠 침해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막 몰래 숨어서 뭐 하나 사진도 찍고 이럴 거 아니야. 확실히 그런 예민한 사람이면은 자기 일상이 침범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럴 거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지. 더 그런 내적인 스트레스들도 더 많을 것이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도 했고 아기도 생겼는데 파파라치들이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또 찾으려고 또 숨어서 사진도 찍고 있어. 근데 그런데 막 또 자기는 이제 뭐 좀 하고 싶고 이런데 얼마나 괴롭겠냐. 근데 또 되게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또 우울함이 오고 또 막 이러고. 이제 결국은 그 프레셔를 결국 못 버텨서 이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사실 그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은 좀 그랬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안타깝지 그게. 근데 나는 여기서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그 저번에
이게 뭐야 둘이서 잠깐 얘기할 때는 음. 커트 코베인 막 이렇게 죽은 거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더라고 네가. 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였어. 그러니까 좀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비관적이거든. 좀 좋게 보진 않아 그거를. 그러니까 물론 나도 옛날에 그런 충동을 겪어본 적이 있지만, 근데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고 보니까 사실 생명을 좀 소중히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 자살한다는 게. 근데 또 막상 또 내가 괴롭고 그러면 또 이해는 돼 그게.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지는 않게 보이는 거지. 뭐 자살도 살인의 하나라고 본다면은 내 어떤 내 생명 내 인격을 죽여버리는 나를 일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버리는 거잖아. 뭐 포기한다는 거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저기 뭐야 그 엑스제팬의 희대는 너무 안타까워하잖아 네가.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살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사고사였으니까. 그치, 사고로 죽은 뭐 좀 죽음의 경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안타깝게 보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야. 아, 아니 이게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영미권의 이 락커들과 이 팝스타들을 되게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일본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선택 네가 커트보다 이 희대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는 건 뭐 그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도 이게 좀 어떤 아니지. 애정의 정도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면은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커트 코베인이 일본인이 아니어서가 아닌가. 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이게 그 저기 막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커트 코베인이 커트 코베인인데 카토 코베인이었으면은 아니 미쳤냐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그 안타깝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희대도 만약에 자기가 막 난 유명해지기 싫었는데 뭐 유명해져서 나 더 이상 이거 못 버티겠어 하고 했으면은 나도 그랬을 거야. 아니 저 목숨을 왜 버려 안타깝게 이럴 거지. 근데 뭐 이제 희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 근데 이제 본인도 이렇게 좀 찜질하다가 사실 사고사를 당한 거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막 아니 커트도 만약에 사고사로 했으면은 참 안타까운 또 인재가 이렇게 갔겠네 하고 나도 그렇게 말을 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최후 자체가 사실 그 총을 자기 입에 넣고 탕 쏴서 죽은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에 대한 좀 그게 안 좋다는 거지. 그 생애 보면 좀 안타까워. 좀 되게 불우한 환경에서 했다. 아니 그거 보고도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그건 나쁜 새끼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죽음을 희화하는 거고 뭐 물론 그런 태도는 되게 안 좋은 거긴 한데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 그게.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르게 보는 거지. 아니 내가 뭐 나는 와펜이지예요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 진지하게 받아들일 만한 건 아니고. 이거 저희끼리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커트 거베인에서 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좀 이 사람의 생애나 이런 것도 보면은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안타깝잖아. 좀 그 어릴 때 되게 불우하게 자라서 마침 또 스타가 됐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막 되고 싶지 않았어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깜냥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라면서 본인 스스로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했으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MTV에서 자기 뮤직비디오 많이 안 틀어줬을 때 좀 되게 그 좀 떨떠름했다 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일궈낸 어떤 음악적인 성과인 거잖아. 비즈니스랑 또 자기 개인 사생활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아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 내가 사실 본질적으로 어떤 그런 유명세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그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 왔었던 나의 성과인 건데 이거를 무시를 하는 거는 또 아닌 거지. 그치. 아유 그거는 무시하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네버마인드 이후로 또 유명해졌잖아. 근데 본인이 좀 더 나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면 할수록
더 판매량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사람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또 그 생각 들더라.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런 거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락스타로서는 참 이 사람은 정말 락스타라구나 그런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매스 미디어라든가 어떤 이런 음반 산업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에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는 좀 많이 다르지. 그렇지. 확실히 좀 진솔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 커트 코베인이. 그리고 그 자기 이제 그 레이블 그쪽 회사들이랑 또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래를 쓸 때도 보면은 좀 자기 사장 싫다고 대놓고 그런 노래도 막 쓰고 보면은 사실 그게 그 레이프미가 그 노래인가? 아니 레이프미 말고 딴 노래였는데 그 보스 자기 그 사랑을 무슨 큰 치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사장 욕한다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 모두가 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대리 생각인데. 만족 같은 거지. 야 누가 면접 보러 갔는데 이 회사 사장 좀 별로인 것 같아요라고 누가 뒷담화를까. 어쩌면 그런 감수성을 건드려주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 나의 그 어떤 되게 찌질한 부분들도 있잖아. 맞아. 내 스스로가. 근데 그런 거를 이 커트 너바나는 그런 거를 이제 노래를 하면서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지극히 치졸한 모습까지도 이렇게 파내어주는 당당하게 그런 거에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동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막 사람들이 먹방 보고 그런 거 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신 못하니까. 먹어주니까. 근데 그걸 또 표현을 해준다는 게 내가 괜히 또 보면서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스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내가 이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좀 긁어주잖아, 대놓고. 또 커트는 좀 그랬던 케이스고. 그러니까 또 마침 또 90년대 하면 또 이제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들이 한참 또 막 뒤지고 받치고 할 때였는데 그건 뭐 어느 시대나 다 그랬지. 또 한참 그게 또 과도기적인 시기였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긁어주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그걸 또 좋아했던 거고. 확실히 너바나 이후로 이제 이 락 음악의 역사를 봤을 때 너바나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갈라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 딱 경계를 그어주는 앨범이 이제 네버마인드가 된 거고. 그렇지.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좋은 락 앨범들은 많어. 근데 확실히 네 말 맞다나 그 경계를 딱 만들어준 그 경계선에 이제 위치에 있는 앨범이 그 네버마인드인 것도 맞는 거. 그 너바나가 딱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 그 이후로 이제 펑크 음악은 그 70년대 영국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주류의 음악들이 아니었잖아. 사실 서브컬처였지. 굉장히 비주류적인 뭐 어떤 문화, 뭐 패션, 뭐 그런 어떤 음악들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뭐 옛날에 뭐 섹스 피스톨즈도 그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정말 반항아들이었단 말이지. 대놓고 그냥 막 니들은 미래가 없어 이렇게 막 주류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주류는 뭐 레드 제플린, 막 퀸 이런 밴드들이었는데. 그치. 확실히 그 갈래가 다르잖아. 대놓고 막 니들은 미래가 없어 이러면서 그 노래 가사에 그러는데. 그리고 뭐 스미스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만약에 2층 버스가 나를 치고 간다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왔고 너바나가 그런 부분에도 영향들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팝펑크 나 때는 그걸 네오펑크라고 했었는데 뭐 팝펑크라고도 하더라고. 그치. 나중에 뭐 팝펑크라고 해서 뭐 오프스프링이라든가 뭐 썸41 뭐 그린데이야 뭐 지금도 열심히 활동 중인 분들이야. 뭐 최근 앨범은 좀 별로긴 한데 썸41도 좀 또 활동하고 있더라. 투어 들고 있더라고 최근에. 그런 밴드들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펑크 음악들이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안착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도 될 수 있지 않았나.
뭐 사실- 펄잼이라든가 뭐 앨리스 인 더 체인스 뭐 이런 밴드들도 많긴 한데. 그치. 이게 되게 근데 웃긴 게 영미권은 사실 지금 펑크 밴드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직도 또 살아있는 펑크 밴드의 그 계보가 아직 또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그 나라가 또 일본이거든. 특이하게. 그렇지. 그래서 또 보면은 일본 펑크 밴드도 좀 되게 과격한데 그 보면 참 재밌어. 나는 그 명맥이 이제 살아있는 게 신기하거든. 나는 일본 밴드들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본 건 아니지만 좀 더 직선적인 느낌들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너바나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누테로라던가 또 뭐 사실 나는 그 너바나 언플러그드 그러니까 MTV 언플러그드 나왔던 게 나 사실 그 앨범을 진짜 어떻게 보면 정규 4집 같은 느낌으로 보거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그 노래 그 라이브 보면은 되게 안 유명한 노래들도 많이 부른단 말이야. 물론 되게 초기의 앨범 그러니까 노래들이나 이런 것도 막 불러주긴 했지만 되게 그 안 유명 그 노래도 커버를 하는데 그 안 유명한 곡들을 또 커버해서 자기화해서 또 불러. 근데 또 커트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 보면은 참 그 되게 어쿠스틱으로 이제 공연한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었다더라고. 그 긴장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의외로 그 기타도 또 통기타에다가 일렉기타 픽업 박아갖고 진짜 그 투박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걸 되게 거칠고 좀 지저분하고 좀 빼빠 한 250방, 300방 같은 느낌이 있지. 근데 그때 영상을 보면 되게 확실히 이 양반이 잘생겼어. 되게 자유롭게 거기서 막 담배 피우고 이런데도 되게 자연스러워 그게 그냥 기타만 잡으면 브래드 피트가 된대잖아. 이게 되게 그러거든. 못생긴 사람도 악기 잡으면은 그 버프를 받는데 원래 잘생긴 사람이 악기를 잡으니까 얼마나 멋있겠어. 그리고 또 그 소녀 단발. 약간 떡진 머리에 소녀 단발. 그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커트가 자기가 되게 왜소하니까 그 덩치를 크게 보이려고 옷을 되게 꾸역꾸역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좀 이렇게 어깨 있어 좀 보이게. 펑퍼짐하게 일부러 더 옷도 더 꾸역꾸역 입고 그랬다 하더라고. 근데 되게 이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야. 맞아. 되게 못생겼다고 자기가. 자기가 자기 보고 못생겼. 지랄하고 있네 씨. 근데 그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우울감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한테 어떤 확신을 못 주는 상황인 거잖아. 자기 마음이. 나는 그러면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거울을 봐도 뭐 내 얼굴이 좀 못났구나. 씨.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너 잘생겼다인데 그 얘기를 듣는 본인은 아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좀 차단이 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맨날 말하잖아. 너 잘생겼다고. 안 잘생겼어. 봐봐 지금 이거야. 나는 잘못생겼지. 잘못생긴 건 뭐야? 아니다. 멋있게 못생긴 걸로 예, 할래.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멋있게 못생겼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저는 거울 보면 맨날 그러거든요. 마음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아침에 씻을 때 거울 볼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참 그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마음대로 외모가 바뀔 수 있다면 누구나 브래드 피트고 누구나 줄리아 로버츠고 그러겠지. 그 저기 뭐야 요즘은 기술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막 딥페이크 같은 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옛날에 그거 안 봤어? 그 막 일론 머스크 얼굴 이렇게 해놔가지고 안녕하세요. 갈 끄니까 화성 갈 끄니까. 그거는 근데 가상의 나잖아. 난 현실에 살고 있다고. 뭔 소리야? 아무튼 그 MTV 라이브 보면 참 그 마지막 곡이 제목이 좀 길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곡이 사실상 커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마지막을 또 예견한 그런 느낌이 아닌가. 유작. 뭐 그치?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미래를 최후까지도. 암시한 그런 느낌으로 부르더라고. 되게 처절하게
부르는데 그때 죽고 나서 보니까 또 이게 또 그런 느낌이 들더라 나는. 이 약간 좀 커트 코베인이 좀 일찍 죽었고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삶을 마감했다 보니까는 그런 것까지 같이 이렇게 얽혀져서 더욱더 어떤 노래들을 들을 때 좀 우울함이 있다. 별로 밝지가 않네. 이런 게 좀 따라오게 되는 것 같기는 해.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데 또 엮고 이렇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참 보면은 그냥 딱 난 그래 좀 안타깝다. 하지만 그 어떤 음악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락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시간들은 충분히 진실되었었고 그렇지. 상당히 많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더욱이 요게 원래 노래 가사라고 하는데 그 커트 코베인이 유언처럼 한 말이 있잖아.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불타 없어지는 게 참 다들 좀 그런 말들 하나씩 남기는데 좀 남길 각오를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그런 말이 있어. 그 어차피 타들어갈 불꽃이 될 거면은 누구보다도 빛나는 별처럼 살아라. 라는 약간 응용판인가? 아니 저번에 호테이 노래에다가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딱 그래서 그래 사람이 한번 저기 빛날 거면은 그래도 이왕이면 그 별이 그냥 일반 별똥별인 게 아니라 좀 태양같이 빛나야 또 멋있지 않나. 뭐 꼭 이게 사실 그래. 뭐 호테이도 락스타고 커트 코베인도 락스타지만은 꼭 뭐가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내가 진짜로 빛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보는데. 이게 더 멋있는 말 같은데. 그 사실 강박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를 묶는 사슬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따라는 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커트 코베인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진 않잖아. 사실 살고 싶은 인생은 아니잖아. 그럼 이게 또 커트가 27에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외국에 이제 우리보다 어려워. 클럽이라고 27에 죽은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또 묶어놨잖아. 또 그런 것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 27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숫자긴 한가 봐. 뭐 그 저기 뭐야 에이미 와인하우스도 27에 죽었고 옛날에 짐 모리슨이나 짐 헨드릭스, 그렇지. 제니스 조플린 또 이렇게 해서 제니스 조플린 3J라고 하잖아. 그거를 3J라고 하는구나. 또 하필 또 동시기에 또 활동했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난 지미 헨드릭스 좀 더 일찍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3J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또 최근에 사실 그 27살 클럽에 들어간 사람이 또 에이미 와인하우스인데 참 이 사람도 그렇지. 안타깝지.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저기 많이 좋아했는데 참 진짜 이름 그대로 되게 와인 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참 노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게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아직 그래도 좀 정정하신 분을 모셔오자.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일찍 죽은 사람들 차라리 좀 돌아가셨어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 좀 사신 분들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좀 많이 옛날 분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저기 뭐야 우리 부모님 뻘인데 그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보통으로 죽었어. 정말로 활활 불타서 돌아가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부모님 저기까지 가는구나 또. 그치. 우리 부모님 연배잖아. 참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좀 지금도 좀 꾸준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좀 이렇게 농담치고 하는 게 덜 부담스러운데
야, 이 막 커트 코베인 막 우울한 얘기하고 있고 거기 또 아까 뭐. 뭐 내가 희대 어쩌고 내가 일본인이 아니어서 뭐 그거를 저기 본다? 뭐 이게 장난하냐? 그 나중에 그 엑스제팬도 나중에 한번 하자. 아 해야 돼. 좀 유명한 사람들. 또 엑스제팬이 또 최근에 작년에 또 베이시던 히스가 돌아가셨어요 또. 아, 그렇지. 이게 또 이런 분들이 자꾸 더 생기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얘기를 해야. 아니 뭐 이상한가? 그건 좀 이상한데 뭐 예약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뭐 기리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그렇지. 그건 그렇지. 또 우리가 하기 전엔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더 살아. 더 곤란하지. 오래 살라 이거잖아. 아유. 당연히 건강하게 사셔야지. 설마 안 좋은 뜻으로 다음 죽음의 예약자는 이분입니다. 이런 건 아니지. 우리가 데스노트 적고 이런 건 아니잖아. 다음에 죽을 사람은 너야 이러면서 막 그 적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 전에 죽으면 곤란하다고.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하냐고. 그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희화화시키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장난기가 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커트는 정말 안타깝게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은 그 이후로 커트의 죽음 이후로 정말 이거는 내가 락 음악의 팬으로서도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이후에 이만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락스타는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씬을 귀엽고 막 이 씬을 막 어떻게 이끌어갈 뭐 그런 거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들 그러니까 뭐 그만큼의 스타들은 있어도 커트만큼의 영향력을 있는 그런 아티스트는 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락으로만 한정했을 때, 락으로만 한정했을 때. 그래서 락 음악이 그 이후로 뭔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좀 죽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도 좀 갖고 있는 마음에 커트 코베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뭐 물론 좀 장르를 이렇게 넓혀서 팝 쪽으로 보면은 뭐 저스틴 비버라든가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어떤 임팩트 있는 가수들은 있지.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보이 그룹으로도 뭐 우리나라의 BTS도 이렇게 엄청 브루노 마스 같은 사람도 있고 걸출한 활약을 또 보여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팝스타들은 이렇게 매번 나오지만은 락스타로 한정해봤을 때는 한번 생각해봐. 막 건즈 앤 로지스의 엑슬 로즈 뭐 저기 막 커트 코베인 뭐 이런 사람들 이후로 그만한 임팩트를 남긴 굵직한 스타가 있느냐? 나는 이건 조금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난 사실 그 커트의 이런 서사,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또 그런 이 사람이 레전드가 되는데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거지. 음악성도 음악성인데 그런 서사가 또 확실하게 아다리를 잘 맞춰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더 숭배되고 그런 것도 나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 어떻게 보면 또 특히 요절한 아티스트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걸 거의 전설화시켜서 그게 이제 정설이고 전설이 돼가지고 계속 남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찾아봐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보게 되거든. 뭐 멀리 안 가도 사실 가까운 데도 그런 사람들 많어. 또 우리나라엔 또 그런 가수들도 꽤 있잖아. 유재하 같이. 그렇지. 또 유재하 같은 경우는 또 앨범 하나밖에 안 냈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사실 이 사람이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우리나라 발라드계가 진짜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벌써 평가될 정도로 앨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바꾸셨어. 되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 유재하라는 가수가 그냥 단순히 코드 전개만 봐도 발라드에 에드나인을 쓰는 가수가 유재하가 처음이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 벌써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뭐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코드만 쓰다가 에드나인 뭐 이런 약간 재즈틱한 좀 이제 텐션 들어가고 이런 코드를 막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유재하라고 하더라고. 약간 좀 더 약간 배운 사람이 만드는 음악 같은. 그치.
그대 내 품에라는 노래가 처음에 C 에드나인으로 시작을 하거든. 아 그렇구나. 나도 나중에 찾아보다 보니까 알았는데. 나인 노트.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더 막 죽은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서사를 붙여갖고 또 이렇게 전설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냥 그렇게만 보기에는 커트는 참 이 죽어가는 락신의 진짜 마지막 그 이제 불씨를 얹어가지고 더 화를 태우르고 딱 그런 걸 끝낸 아니 조금 더 지속시켜준 거지 사실 그 씬을, 죽어가는 씬을. 아 아무튼 참 아쉽다. 뭐 물론 지금도 물론 이렇게 좀 씬을 주름 잡고 있는 락 밴드, 뭐 락커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치. 그 옛날 어떤 그 8, 90년대 전성기만한 그런 화려함은 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아.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좀 커트 코베인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한 거지. 오랜만에 사실 나도 이 너바나 얘기하자고 해가지고 좀 오랜만에 찾아 들어봤는데 확실히 좋은 노래 많더라고. 그 앨범들 쫙 들어보면은 그 특히나 첫창기 앨범 보면은 좀 날 것 그대로의 느낌도 확실히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 오히려 어떤 밴드들 간에 그 밴드의 사실 좀 뭐랄까 생고기 같은 느낌을 잘 표현하는 건 사실 1집이거든. 진짜 없을 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집 앨범 들어오면은 아 확실히 이때 그 느낌이 좀 더 락스럽구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좀 2집, 3집 이런 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팝스러운 느낌도 되게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좀 그러니까 좀 누가 이렇게 하라고 좀 개입을 하니까 좀 정제된 게 있는데 그 전에 앨범들이 좀 날 것들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앨범들이 좀 더 좋더라. 아, 좀 더 옛날 스타일. 거칠고. 그치. 좀 러프한 느낌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 이게 락이지라는 그게 있잖아 또. 더 좀 뭐랄까 그 오히려 거치니까 더 그게 매력적인 거지. 확실히 그 거친 맛은 또 팝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리고 특히나 락 중에서도 어떤 사실 헤비메탈도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 헤비메탈이나 하드락도 사실 좀 어떤 형식이 있는 음악들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따르지 않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렇게 걷어내고 정말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게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좀 더 야 이게 더 뭔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더 락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 그치. 너는 또 너바나 하면은 좀 어떤 그런 게 있냐? 너바나 하면은 Smells Like Teen Spirit. 아 10대 냄새. 그 여태 이 노래 얘기가 한 번도 안 났는데 사실 너무 당연해서. 아니 너무 유명한 노래라서 그 저기 뭐야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전주 들어보면 사실 한 번은 들어봤을 걸. 음악 좀 듣는다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내가 락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 나는 그거 같아. 이 노래 내가 락 좀 들었는데 이 노래 모른다면 난 그 사람이랑 대화 안 해. 뭐 그거 안 할 것까지 뭐 알려주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 몰라 이러면은 이 노래 들어봐 좋아하고 하는데 자기가 락 좀 듣는데 그래서 이 노래 알아요 근데 모른대. 뭐지 이거? 꼭 그런 거잖아. 나 삼국지 봤어 했는데 나 유비가 누구지 몰라. 딱 그거잖아 지금. 나 관우 누군지 몰라라고 하는 거야. 첫 장도 안 펴봤냐? 첫 장에 나와 첫 장에. 진짜 아니 이 노래가 그리고 모를 수가 없잖아. 네버마인드. 일단 1번 트랙이고 나는 이 노래를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사실 너바나라는 그룹명 자체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 그룹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훨씬 더 나중이었어. 음.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알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이거 들었을 때 그때도 좋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거 들으면서 이거 좀 뭔가 되게 흥겹구나. 흥겹구나 막 그리고 이 가사가 뭐 없잖아 사실. 가사가 뭐 별로 대단한 게 없잖아. 그냥 헬로우 헬로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는 그냥 그게 유쾌하고 그냥 즐거웠었다라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나는 너바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들었던 느낌이 뭔가 좀 센 노래구나. 그리고 되게 강렬하고 뭔가 좀 흥겹고 재밌다 이런 이미지만을 갖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머리가 자라고 그러면서 커트 코베인의 어떤 이런 일대기라든가 뭐 그의 최후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그 즐겁고 유쾌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의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조금 여기서부터 오는 그런 반전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지. 나는 그 앨범에서 따지면 난 커메스이어가 제일 좋아. 네, 나도 그 노래 좋아. 내가 그 옛날에 이펙터 살 때 그 노래 듣고 코러스라는 이펙터를 샀어. 심지어 커트 썼던 그 스몰 클론이라는 코러스 있거든. 그 똑같은 걸 내가 샀어 그때. 이 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런 거죠. 그치. 아니 그 소리가 보통 일렉 기타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징징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첫 천주에서 뜨드드 한데 소리가 너무 특이한 거야. 이거 그렇지. 뭐지? 하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코러스라는 이펙터를 이게 뭐지? 베이스인가? 그래갖고 이거 하나 사야겠다 나중에 해서 이제 뮬에서 중고로 3만 원에 업어와가지고 그걸 참 잘 썼는데 그래서 되게 좀 흔히 말하는 약간 일렉 기타의 편견을 좀 깨준 그런 노래여가지고 나는 그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그 노래가 굉장히 좀 실험적으로 들렸었겠네. 그거랑 하나 더 하면 사실 난 블리치 그 어바웃 더 거리라는 노래 좋아해.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더만 전 여자친구. 나중에 알겠지만 원래 그 여자 얘기 노래로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여자친구는 몰랐다고 하더라고. 자기 이제 쓴 건지. 나중에 이제 커트 죽고 알았다고 하더라고. 뭐 메타포가 있었나? 글쎄. 뭐 아무튼 뭐 이제 너바나 하면 사실 나는 또 앨범이 또 좀 적다 보니까 그 찾아보려면 사실 지금도 이것저것 요즘 또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찾아볼 수 있는 다 들어볼 수 있거든. 아니 뭐 굳이 여기서 막 이렇게 뭐 밴드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나도 사실 그렇긴 해. 그냥 그거 들었을 때가 어땠고 그거 듣고 나서 어땠고 그냥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예술가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아티스트랑 그가 만들어낸 아트워크 뭐 이런 뭐 음악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미술도 될 수 있고 그런 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그 개인의 아티스트 개인의 삶과 그 사람의 작품은 좀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고 봐야 그치? 된다. 공과 사는 구분해서 보는 게 맞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뀐 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겠는가로 연관이 조금, 되는 거 이렇게 좀 가고 있거든. 나는 근데 그 두 개가 다 맞다고 봐. 그러니까 또 아트는 아트별로 보고 이 사람의 삶도 이 삶으로 보고 했는데 뭐 물론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할 수는 있다고 봐. 근데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나눠져야. 그렇지. 되게 지랄 맞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아름다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막 깔끔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더 너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갖고 오랜만에 좀
되게 흔히 말하는 약간 야사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야사? 해요. 그러니까 그 정사와 야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역사에서 보면은 그 좀 기록으로 보는 그것과 또 구전으로 또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럼 또 나눠서 라는 거지. 설마 내가 뭐 야한 사진 이런 거 얘기하겠냐 지금.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수상한데. 나는 그 어둠의 역사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흑역사. 그 밝혀져서는 안 될 포네그리프냐? 참. 아무튼 오늘은 이제 좀 너바나, 사실 좀 너바나보다 커트 코베인에 더 가깝죠. 커트 코베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늘 재밌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지. 그러게 이번에는 좀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땐 좀 발랄하게 좀 가보자. 일단 살아있는 사람을 하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약간 좀 아쉬워서 내가 락 음악을 좋아하니까 좀 아쉬워서. 아니 락 음악 계속 할 건데 얘기할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다음에는 조금 그 다음 이제 커트 코베인 했으니까 이제 락은 없어 죽었어 뭐 그건 아닌데. 아니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실 딱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또 아티스트가 커트 코베인이어서 또 커트 코베인 얘기를 한 거고. 그가 카토 코베 이누였다면. 다음에 히데 얘기할까? 모르겠어. 한번 다음에 할 사람은 이제 또 다음에 또 정해봐야겠지. 또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누구 얘기할지 한번 정해보자고. 오늘 커트 코베인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아티스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태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훈이었습니다.